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몸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혀에 또 혀가 좀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혀가 좀 많이 헐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지금 좀 좋지 못해서, 어, 일단 결과 위주로 굉장히 짧게 최대한 제가 생각한 부분들만 말씀을 가장 짧게 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는 이제 바이돌리드 대 라요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최종픽에서는 저는 무승부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었고, 상대 전적은 지금 바이돌리드가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긴 한데 뭐 비슷하다라고 봐요. 라요가 보여주는 모습들은 뭐 적은 찬스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그거는 홈에서의 부분들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바이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경기력이 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라요보다는 더 좋은 부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돌리드도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준다면 라요와의 경기력 차이가 저는 크지 않기 때문에 최종픽에서는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독식에서는 독식픽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입니다. 독식에서는 라요가 지금 저는 경기력이 최근에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이올리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서 제가 무승부를 가져갔었던 거였었는데, 독식에서는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브라이튼 대 리버풀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었지만 그래도 리버풀이 더 강한 부분을 브라이튼 상대로 보여줬었죠. 그래서 저는 리버풀이 이번 시즌 굉장히 좋지 않은 이 리그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브라이튼과 보자면 저는 리버풀이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브라이튼은 강팀 상대로 분명히 강합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큰데, 최근에 브라이튼이 보여주는 수비에서의 공간들이 좀 많이 노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저는 리버풀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오히려 공간이 있을 때 더 좋은 부분을 보여주는 리버풀이라서 충분히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최종에서는 브라이튼의 단통 패, 독식에서는 무승부까지 받쳐서 무패 투픽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에버튼이 홈일 때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최종픽에서는 승무패로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햄튼이 지금 리그 꼴찌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에버튼도 뭐 비등하게 지금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두 팀에게 있어서 사실 무승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분명히 승점 3점을 노리는 승패 방향의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에버튼이 수비에서의 뒷공간이 워낙에 많고, 그리고 최근에 뭐 경기력도 좋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공격에서의 이렇다 할 법을 찾고 있다라고 보기도 저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기라면 사우스햄튼이 이번 시즌 좋지는 않더라도 공격진의 개인 능력, 사실 사우스햄튼의 모습만 놓고 봤었을 때 이번 시즌 뭐 압박도 뭐 제대로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수비에서의 공간은 너무나도 많아서 저는 에버튼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부분에선 더 유리하다라고 봐요. 홈에서의 경기이기도 하고. 하지만 말씀드린 상성적인 부분에서는 에버튼의 수비를 사우스햄튼이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최종에서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변으로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 대 레스터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팅엄과 레스터, 레스터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죠. 근데 이제 원정에서도 정배당을 받기도 했고,
레스터가 지난 경기 때 보여줬었던 모습들이 여전히 득점력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에서도 흔들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노팅엄보다는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경기적으로 노팅엄이 역습에 취약한 그런 수비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주는 팀이라서 레스터의 역습이라면 바디가 득점을 못하더라도 이선의 자원들이 득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노팅엄의 단통 패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고 스타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은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력은 저는 울버햄튼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트피스적인 측면에서는 웨스트햄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를 생각을 했었는데, 두 팀 상대 전적에서의 무승부가 없었던 전적 때문에 저는 승패 방향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울버햄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서 최종에선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경기력대로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지로나 대 세비야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좀 무승부를 좀 생각을 했었다가 지로나가 정배당을 받은 게 좀 많이 의심이 갔었습니다. 세비야가 이번 시즌 뭐 리그에서의 워낙에 약한 부분을 좀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고, 지난 경기 때도 이 크로스에 의한 공격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 팀들도 그것에 대한 대비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 모습만 놓고 봤었을 때 보여주는 모습들은 저는 지로나의 공격에서의 화력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세비야가 원정에서의 경기라는 점을 생각을 해서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브랜드퍼드 대 본머스의 경기고요. 뭐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브랜드퍼드가 홈일 때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퍼드가 굉장히 낮은 배당을 받았고 투표율도 굉장히 많이 몰렸죠. 근데 사실 본머스가 다시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적으로도 지금 수비가 좀 많이 흔들리면서 브랜드퍼드에게 이런 낮은 배당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불안한 게 브랜드퍼드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많은데 브랜드퍼드에게 80%의 투표를 받을 만큼 본머스 상대로 압도적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이 경기는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종과 독식 모두 무승부까지 받쳐서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오사수나 대 마요르카의 경기고요. 일단 무승부 쪽으로 좀 투표율이 많이 몰렸어요. 그 부분이 조금 불안하긴 해도 저는 좀 최종에서는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너무 좀 무승부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르카가 지난 경기 이제 극장골로 승리를 했었는데, 사실 뭐 무리키가 있을 때 모습들은 마요르카가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특히나 뭐 역습에서의 모습들도 괜찮고, 그리고 뭐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도 강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가 이제 홈에서의 오사수나죠. 오사수나가 최근에 흐름이 주춤하더라도 홈에서의 강점을 워낙에 많이 보여주는 팀이라서 마요르카가 손쉽게 이기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에선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오사수나의 홈이라면, 더군다나 원정에서의 마요르카라면 오사수나의 승리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무승부의 투표율이 너무 많이 몰려서 이 경기는 독식에선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대 빌바오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소시에다드가 홈일 때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최종에서는 소시에다드 쪽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단통 승만 생각하는 부분은 소시에다드가 이번 시즌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빌바오도 지난 경기 때 압도적인 부분을 보여줬어요. 분명히 홈에서. 근데 원정에서의 빌바오라는 점도 걸리고, 지난 경기 때 압도적인 슈팅 숫자를 거의 한 6배에 가까운 슈팅 숫자를 만들어냈지만 그럼에도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무승부가 됐었죠. 그 부분은
득점력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부분을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 경기에서도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빌바오라면 소시에다드는 찬스가 왔었을 때 득점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소시에다드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에선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빌바오의 경기력 자체가 나쁘다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독식에서는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헤타페 대 에스파뇰의 경기고요. 일단 헤타페가 좀 많이 유리하다라고 봐요. 홈에서의 경기이기도 하고 에스파뇰이 이번 시즌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수비가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에서도 찬스 자체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적은 찬스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부분들을 못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또 들고 근데 또 헤타페를 믿기에는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압박적인 부분들의 축구는 굉장히 좋지만 공격적인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헤타페도 쉽게 기대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에서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그래도 뭐 헤타페가 단통으로 갔었을 때 다른 경기들에 좀 독식에서 무승부를 쓴 경기들이 많아서 이 경기를 헤타페를 단통 승을 가져가 봤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첼시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앙 펠릭스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퇴장을 임대 이적을 하자마자 당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분명히 수비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첼시가 분명히 고전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경기지만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워낙에 압도적인 경기력과 전적을 보여줬던 첼시여서 이 경기는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에선 단통승, 독식에서는 무승부까지 받쳐서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풀럼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뉴캐슬이 2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최종에서는 좀 승부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뉴캐슬이 유리해 보이긴 해요. 왜냐면 지금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풀럼과 비교해봤었을 때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풀럼이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뉴캐슬과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 제공권에서의 한 방은 오히려 뉴캐슬 상대로 선제골을 넣게 됐었을 때 뉴캐슬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도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뉴캐슬의 부분보다는 풀럼의 부분은 더 커서 체중에선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으로 갔었을 때는 그래도 뉴캐슬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뉴캐슬이 이번 시즌 워낙에 좋기 때문에 독식에선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알메리아 대 아틀레티코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알메리아가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이긴 한데 펠렉스가 일단은 첼시로 떠났기 때문에 그러한 공백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시즌 수비가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은 아틀레티코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메리아가 저는 역습이 나쁘지 않은 팀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히 아틀레티코 상대로 좀 수비적으로 나오다가 역습 형태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아틀레티코의 공격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많은 화력을 보여주기에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기에는 그 정도의 타깃터는 저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틀레티코가 유리하겠지만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것도 저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메리아의 무패 투픽을 최종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선 단통으로 가자면 알메리아가 수비적으로 나오더라도 수비가 단단하다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독식에서는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아스날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토트넘이 홈일 때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토트넘이 홈일 때 아스날 상대로 강했었던 전적을 최근에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경기의 이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지만 아스날은 그 전에 있던 시즌과는 좀 다르긴 합니다. 이번 시즌에 아스날은 리그 우승을 목표로 보고 있는 좀 굉장히 좋은 경기력과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많이 변했고,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은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비는 여전히 좋지 못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빌드업 과정에서도 실수들도 많고, 그리고 공간들도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격적으로도 사실 지금 토트넘과 아스날 공격을 비교해 봤었을 때 아스날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프로토와 승무패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